이 상황에서도 희망회로만 돌리시네요. 여유 자금 없으며 100% 파산하실 거고 세입자도 여러면 피눈물 나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도하면 전세가보다 큰데요. 역전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건지라고 했더니만 각 주택마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땡기고, 내가 제 주택이 있는데 대출로 최대 땡겼습니다. 땡기고 나머지 또 전세를 또 최대치로 받아서 본인 돈은 조금만 들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자꾸 역전세 났는데 매매가가 올랐을까? 매매가도 빠지고 가뜩이나 2년 전이면 제일 비쌀 때고,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이신지 본인 돈 회수는 그냥 대출 갖고 전세금 돌려줄까 싶은데 더 셈 빼셈도 안 돼서 샀겠지만 갑갑하네. 당신 인생 망친 건 확정이고 세입자들도 잘 생각 안 해서 그런 깡통에 들어갔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 명 파탄나는 상황임. 제가 그래서 집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 받으면 전세가 들어옵니다. 전세 들어오면 그냥 그분이 이 대출이 받은 집에 전세가 그냥 쉽게 들어오나요? 들어와서 그 전세금으로 대출 근저당을 상환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을 한 거죠. 그렇게 안 되고 대출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약하고 근저당이나 이 부동산에 다 확인해가지고 여기 근저당이 있는데 전세 후순위로 들어오실 이분이 그렇게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상을 찍는 게 좀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이고 아침 출근했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오늘 정말 추운데 와서 건물 내외부 여기 지금 나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는데 쓸면 쌓이고 이게 며칠 놔뒀다가 나중에 할까 하다가 너무 많아서 쓸었습니다. 제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 제 영상에 달린 댓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죠. 투자나 뭐 재테크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유튜버들 아니죠. 모든 유튜버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을 제대로 다 보지도 않고 본인 볼 것만 보는 거죠. 본인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본인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로 결론까지 내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날 것 그대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투자한 아파트가 역전세가 났는데 갑자기 임차인에게 연락이 와서 그 전세 만료할 때까지만 내가 하고 이사를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역전세가 좀 많이 났길래 매도를 할 것 같다. 그래도 너무 멘탈 털리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정신줄 우리 잡읍시다. 마지막에 욕심은 내려두고 다주택자라면 반드시 매도할 것은 다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하고 갖고 갈 수 있는 것만 갖고 가자.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존버하고 힘냅시다. 이제 바닥 다지고 내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나 정책이나 금리나 이런 거 봤을 때 향후에 또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 전세 가격은 이제 좀 상승하고 있고 나중에 매매가가 다시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제 스스로 그냥 하고 그런 영상 올렸더니만 이런 영상이 달린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한 게 5년이 벌써 됐습니다. 투자를 한 거는 이제 내년이 되면 2024년이 되면 이제 14년 차가 됐고 온갖 산전수전이라고 그러죠. 다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막 자산가나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좀 경험이 있다. 어떤 것이냐면 사람관계, 인간관계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유튜브 하다 보니까 벌써 200명이 넘는 분들과 1대1 상담을 제가 했었고 이제 거의 250명 가까운 분이 되고 상담하는 방법이나 대화하는 스킬 이런 게 좀 늘었겠죠. 노하우가. 그리고 제가 원룸 운영한 지가 벌써 8년 9년 차입니다. 제 여기 명의, 부모님 명의까지 합쳐가지고 거기 한두 명과 제가 계약을 했겠습니까? 거기도 수백 명과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백날 첫날 이렇게 악플 달고 혐오 비난 댓글 이런 사람들 여기에 제가 감정 소비한다거나 시간 낭비해가면서까지 반응을 막 하면 저에게도 아무런 실이득이 없고, 근데 이렇게 제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라는 것도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에 저 사람을 제가 막 설득하고자 함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의지도 막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왜 촬영하냐? 팩트만을 전달을 하자. 사실만 딱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딱 싹 덜어내고.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면서 과거에 저였죠. 투자하기 전에 저처럼 깨닫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을까? 특히 젊은 분들 중에서 20대, 30대 이렇게 초반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 있죠. 그때 갖춰진 마인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시간이 돼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죠. 특히 전월세를 공급하는 민간 임대 사업자들,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들은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어디 땅을 파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짜로 어디서 물건 받아서 팔고 돈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특히 이문, 돈을 벌어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무슨 사업한다, 장업한다 그러면 그래 돈 많이 벌자라고 하지 돈 벌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공이 임대를 공급하는 대한민국에서 비율이 10에서 15%, 85% 이상이 민간,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주택자죠. 그런 다주택자들이 전세나 월세를 공급합니다. 주택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월세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인정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전월세 임대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 정말 좋은 목적이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돈이죠. 자산 키우기 위해서. 모든 근데 투자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00% 원금을 보장하겠습니다. 100%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확정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사기임을 우리가 알듯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근에 얘기 나왔던 역전세, 매매가 하락, 금리 상승에 의한 이자 부담의 상승, 공실, 뭐 세금에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 있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특히 이건 잘 모르시던데 임대를 놓게 되면 2주택 이상부터 하는 월세에 대한 소득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서 월세화 시켜서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해서 1월 달에 딱 되면 얼마 안 남았죠. 사업장 현황 신고하고 5월 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또한 보유세죠. 또 무슨 리스크냐 봤더니만 바로 악성 임차인 만날. 임대인은 무조건 뭐 악하고 나쁘고 악덕하고 욕심 많고 탐욕스럽고 임차인은 반대로 약하고 착하고 막 힘이 없고 의리다 생각하신다면 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한번 제대로 된 악성 임차인을 만나서 집안 개판으로 쓰고 월세 안 내고 야반 도주하고 쓰레기집 만들고 한 명 산다 해놓고 여러 우르르 친구들 만나서 돌려가지고 그 집 살고 집 개판 만들어서 동거하고 무슨 소리냐. 이게 다 저의 경험담이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냥 집주인, 임대인, 뭐 아니면 임차인, 갑을 관계로만 절대로 규정 짓지 말고 선악의 개념으로서 절대로 규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집을 사서 전세로 줄까? 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전세 2년이나 4년을 거주하는 그런 기간을 보장해주죠.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2년 뒤에는 주인은 그대로 보증금을 내줘야 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월세를 반대로 살게 되었을 때는 매달 월세를 집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임대인은 그렇다면 그 보증금을 2년 동안 그러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에 그렇다면 그 돈을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맞나요? 예금 이자를 받으려고? 근데 옛날에 한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자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두 자릿수 이상 됐죠, 금리가. 그러면 이자를 받아가지고 해서 내가 생활하고 돈을 벌리기에는 그만한 재테크가 별도로 필요 없었는데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는 3%, 2%로 금리 그렇게 하는 안정적인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재투자하거나 실물자산 다른 걸 사거나 하는 거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전세를 끼고 그냥 매수를 하는 거죠. 왜? 대출도 안 나오고 다주택자들이 대출도 안 나오죠. 전세 끼고 매수하면 그만큼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원칙이 내 돈이 많이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적게 들어가야 하나요? 전세는 실수요 가치라고 하고 매매는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임차인은 2년간 보증금을 주인에게 맡기면 2년간 주거를 보장받게 되는 거죠. 그 집에 살 권리를 보장받는다. 반대로 임대인은 그 2년 동안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알아서 재테크를 해야 된다. 각자 성향에 맞도록 각자 필요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다 그러죠. 이 전세라는 제도가 임차인에게 거의 대부분이 거의 이쪽의 포션이 높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그렇게 갑을관계로 따졌을 때 을이 만약에 불리한 제도였다라고 하면 없어져도 옛날에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게 그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서다. 이게 거품이 되어서 매매가를 밀어 올렸다. 또 전세 세계가 발생해서 주인이 도망갔다 파산했다. 역전세 못 돌려줘서 막 어떻게 된다. 이게 근데 이 부분이 있죠. 역전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쪽은 아니고 빌라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원룸 이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 전세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쪽에는 지방의 저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팔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금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제도가 있고 전세권 설정이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임대인은 그러면 공짜로 하는 사업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전세를 끼고 사두면 미래에 있죠. 지금 말고 현재 가치보다 높아지는 부동산, 즉 현재 가치는 전세 가격이라고 그랬죠. 이런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는 그런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내가 저렴해서 미리 싸게 저평가일 때, 또 그리고 아무도 부동산 관심 없고 지금이죠. 폭락했고 조정됐고 내려갔고 매매 이런 매수 수요도 없을 때 미리 반박자 빠르게 사두는 거죠. 이게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 이후에 2년, 4년 뒤가 됐든 이 사람이 예측하는 대로 됐으면 돈을 버는 것이고 아니면 본인이 리스크를 안는 거죠. 당연히 시세 차익에 대한 소유 있죠. 그 돈에 대한 소유는 무조건 100% 임대인이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 임차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왜? 보증금 그대로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게 전부죠.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 집에서 거주를 했기 때문에 월세 안 내고 월세를 계약했었으면 엄청난 돈이 깨졌겠지만 전세 살았으니까 그게 없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2030 그때 있죠. 어떤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돈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실물 자산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금리 뭔지를 저는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직장 다닐 때 그 직장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아놓은 것, 절약, 이거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 시기에 굴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자, 돈 많고 그럼 좋겠지만 우리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수저 아니죠. 물려받을 자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 마인드 세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자들, 자산가, 다주택자, 빌딩 건물주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저 손가락질하고 해봤자 세상은 여러분들 냉정하겠지만 변하는 게 단 1도 없습니다. 내 인생만 비참해질 뿐이죠. 나아지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노력하기도 싫고 돈 모으기도 싫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는 통장에 돈 많고 나 부자이고 싶어.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로 평범하게 살 수조차 없습니다. 반드시 실물 자산의 투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돈의 가치는 장기 현금 돈 있죠. 종이화폐는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 100%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고 나이가 들수록 돈 걱정이나 이런 거 덜 할 수 있고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맨 그 밑바닥에 세팅돼야 될 것이 바로 마인드, 투자 철학, 올바르게 자리 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목표는 도달하기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울 게 무엇이고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철저하게 내 스스로의 대화를 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조금씩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에 실행하고 뭐 단 책 한쪽이라도 오늘 당장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런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준을 물어보겠습니다. 몇 주택자부터 다주택자입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다주택자들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월세를 임대를 해주는 이런 건물, 월세 또는 뭐 이렇게 고시원 그런 쪽에 사회적인 상대적 약자에게만 뭐 싸게 월세를 공급해주는 그런 다주택자들은 착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적폐입니까? 지방에 저가의 아파트 10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적폐입니까? 누가 둘 중에 누가 부자고 누가 적폐 세력인가요? 누가 탐욕스럽고 누가 욕심쟁이입니까? 임대인들, 즉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내는데 세금을 많이 내면 애국자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비판, 혐오만 하는, 욕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전기세, 가스비, 주민세 빼고 뭐가 있을지 무언가 제대로 이빨 꽉 깨물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 탓, 부모 탓, 국가 탓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임대인들, 집주인들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에 누가 전월세를 공급을 하는 주체가 될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 국가가 100%를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 지어가지고 100% 임대 공급을 해라? 무슨 돈으로 하죠? 누가 빚내서 합니까? 국가가 빚내서요? 그 빚은 누가 나중에 다 갚을 건지를 끝까지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임대인을 무조건적인 악, 임차인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는 흑백 논리로 극단적인 이렇게 규정 짓는 사람들 있죠? 정말로 솔직해집시다. 집을 내가 사자니, 지금 떨어질 것 같고, 내가 꼭지 잡을 것 같고, 조금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세입자를 혹시나 구해야 되는데, 지금 못 구하는 거 아닐까? 세금 내기도 또 무섭고,
그리고 돈도 없죠. 대출도 못 받겠어. 무서워가지고. 이자 내는 거,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 같은 임차인 만날까봐 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단순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고 이렇게 막 막말하는 거 있죠. 혐오, 비판, 남을 이렇게 막 하는 거 언젠가 나에게 다 다시 돌아오더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자 모든 각자의 책임이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쿠스TV 다쿠스였습니다. 화이팅입니다.